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91번이죠. 그죠? 19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91번에 뭐라고 돼 있냐?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3V로 운동하던, 자, 뭐가 운동하냐면 A가 운동합니다. 질량 M 가지고 3V로 운동합니다. 그런데 B는 정지해 있습니다. 2M짜리 B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래서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둘이 같이 움직이네요. A, B가 같이 움직이고 속도 V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운동의 법칙을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충돌 전에 운동량 PA하고 PB가 있고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하나만 있죠? 물체가 하나니까. 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시면 M 곱하기 3V에다가 2M 곱하기 V가 0이거든요. 정지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2M짜리가 V로 간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도 3V고 3MV고 충돌 후에도 3MV라는 얘기죠. 예,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충돌 후의 운동량이라는 건 충돌 전의 운동량이 M 곱하기 3V인데 충돌 후의 운동량, 그럼 이걸 따로따로 나눌 수 있죠. 나눠서 보시면 MV 플러스 2MV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PA 다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얘는 PB 다시고. 물론 두 물체가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이거를 3MV라고 놔두긴 했지만 요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3MV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MV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2MV만큼 감소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이 보존되었습니다. 네, 충돌 전에 3MV고요. 충돌 후에도 3MV니까 운동량 보존됐죠. 자, 그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랬는데 이 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지금 충격량을 구할 수 있도록 FB라든가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B가 받은 힘이라든가 뭐 충돌 시간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냐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B가 받은 충격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델타 PB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M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질량이 몇 M짜리냐면 2M짜리니까 2M 곱하기 V 마이너스 V0. 근데 V0가 0이에요. 그쵸? 결국에는 EMV만큼 운동량 증가한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충격량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3MV가 아니라 2MV가 얘의 충격량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192번 갑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 아래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5kg인 수레에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어떤 애가 있냐면 질량이 5kg. 질량이 5kg짜리 물체에 내가 뭐를 줬냐면 힘 F를 줘서 얘를 움직이게 했다 이것이. 그죠? 그래서 시간을 몇 초 동안이냐면 4초 동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그래프, 시간과 뭐와의 그래프? 힘과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힘이 일정하고 몇 초 동안? 4초 동안 줬다는 거죠. 4초 동안 4N을 줬어요. 그럼 이거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이게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그래프 아래 면적일 텐데 그러면 4N 곱하기 4초니까 16N세크 이렇게 생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2초일 때 수레의 속력은 얼마냐? V 나중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몇 초까지만 구하라고 그러냐면 2초까지만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2초까지만 구하세요. 2초까지만. 그러면 요 운동량, 충격량은 얼마냐면 그 반이니까 8N세크예요. 맞죠? 8N세크를 받아가지고 얘가 운동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죠. 예. 결국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수레군요, 수레. 수레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게 되겠고, 8N세크는 질량이 얼마냐면 5kg짜리예요. 5kg짜리 물체가 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 그런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이렇게 돼 있죠? 네, 정지하고 얘가 0이에요. 그럼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나중 속도는 5분의 8 이렇게 되죠. 5분의 8이면 1.6인가요? 그죠? 1.6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갑니다. 4초일 때 수레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이 얼마까지 늘었을까요? 충격량이 운동량이죠, 뭐, 결국엔. 왜냐면, 이게 지금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데, 충격량이 16N인데, 이게 결국에는 델타 P란 말이야? 그죠? 4초까지의 수레 운동량의 변화량? 그런데 이게 어차피 어떻게 될 거냐면,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이렇게 될 건데, P 처음이 정지라서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경우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을 때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0에서 4초 동안 충격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디귿. 결국에 충격량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건 이 그래프 아래 면적 구하라는 거죠. 그럼 16N세크 또는 바로 전 문제에 했던 것처럼 얼마라고요? 16kg 미터 퍼 세크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193번으로 갑니다. 193번 뭐라고 되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인 물체 그리고 이렇게 줬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냐면 0에서 5에 10까지이고 힘이 이제 변했네요. 4N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10초일 때 속력을 구하랬어요. V10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V10은 얼마입니까? 10초일 때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결국 그래프 아래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삼각형, 처럼 보이지만 요 놈하고 똑같으니까 요렇게 따져서 이게 얼마냐면 20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20N세크 이렇게. 그런데 이게 결국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이니까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인데 P 처음이 얼마라고요? 0입니다. 왜냐면 이 물체 정지해 있잖아요. 그쵸? 앞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P 처음이 0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인데, 충격량인데,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면 되죠? V10? 됐죠? 결국엔 20은 질량 곱하기 V10인데, 질량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질량이 5kg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5 곱하기 V10이니까, 따라서 V10은 4m per sec.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96번입니다. 196번. 자, 이제 196번에 뭐라고 되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가 마찰이 없고요. 질량이 2kg인 물체이고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뭐라고 되냐면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F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에 따라 힘이 달라지네요. 5초일 때까지, 10초일 때까지, 그리고 4N, 2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N으로 5초 동안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2N으로 나머지 5초 동안 힘을 받아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시간과 뭐와의 그래프? 힘과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당연히 충격량. 그죠?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 처음 그래프 아래 면적은 4, 5, 20 이렇게 되죠. 20N세크.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얼마예요? 반이니까 10N세크죠. 10N세크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쓸 거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뭐와 뭐와의 그래프? F와 TY의 그래프의 아래 면적. 그죠? 그래프 아래 면적.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지금 현재 그래프 아래 면적이 20 플러스 10 뉴턴 세크. 그죠? 뉴턴 세크. 됐죠? 자, 얘가 델타 P를 구하려는데 처음에 정지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하는데 이게 0이고 그럼 결국에 M 곱하기 V 나중 이렇게 될 거고 자, 따라서 V는 얼마냐면 M분의 얘네들 30이죠. 근데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질량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2kg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2분의 30 하니까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15m/s의 속도. 되셨나요? 네. 문제풀이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쪽 파트는 다 그래요. 왜냐면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2번까지 다른 문제 못 볼까요? 201번입니다. 201번. 자, 201번 가겠습니다. 20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동차 충돌 실험이고요. 질량과 속도가 같은 자동차 AB예요. 잠깐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지금 질량과 속도가 모두 같대죠. 맞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게요? 처음 운동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0가 똑같이 MV라는 거죠. MV. 둘 다. 자, MV에서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이렇게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죠? 그리고 이제 시간 T와 FY 그래프에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시간 T와 FY 그래프에서 B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되게 짧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결국에는 얘가 SA고 얘가 SB 면적인데 얘네들이 각각 뭐예요? 얘네들이 각각 IA, IB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둘 다 P0가 MV였고 얘네가 정지할 때까지예요. 그럼 정지하면 나중 운동량 P가 얼마죠? 0이죠. 정지를 했다는 말 자체가 나중 운동량 P가 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델타 P를 구하면 둘 다 똑같아요. P-P0인데 P0 둘 다 0이고 P 나중 둘 다 0이고 P0가 MV로 똑같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충격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IA하고 IB가 같은 거고 결국 따라서 결론적으로 SA하고 SB하고 같은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문제로 갑니다. 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 왜? 지금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결국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니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두 자동차가 받는 평균임의 크기. 우리 평균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평균임을 한 요 정도 받은 거예요. FA. 맞죠? 그 다음에 B가 평균임을 요 정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크다고요? B가 크죠? 그죠? B가 힘을 크게 받는다. 자, 두 자동차 중에 더 안전한 자동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안전한 자동차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정지거리, 그러니까 정지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정지할 수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케이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적게 받는 쪽이 안전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정지거리를 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저기를 가서 맨 처음에 똑같은 운동량으로 가서 정지를 시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쪽은 빠르게 정지했고 한쪽은 천천히 정지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더 안전한 자동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작게 받은 쪽이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만약에 if 어떤 설명이 있냐면 만약에 이게 빨리 정지할수록 안전할 수 있다면, 그죠? 빨리 정지하면 정지할수록 안전할 수 있다면 B가 더 안전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그 안전하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냈네요. 되셨어요? 네, 다음 203번까지 중에서 203번 가겠습니다. 203번. 자, 203번까지 풀면 끝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B가 오른쪽으로 EV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뒤에 게 EV면 결국 부딪히겠네요. 그죠? 뒤에 게 더 빠르니까 와서 충돌할 거예요. 자, 충돌 후 B의 속도인데 충돌 후에 얘가 어떻게 변했어요? 충돌 후에 A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B만 알고 있는데 B가 지금 EV로 바뀌었네요. 맞죠?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쓰셔야겠죠? 이해 가셨어요? 자, 갑니다. 충돌 전에 PA와 충돌 후에 충돌 전에 PB는 충돌 후에 PA와 PB를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뭘 구하시면 될 거냐면 여기서 지금 V 다시 구하시면 될 거예요. A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다 이것이.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 각각 질량이 얼마냐가 문제거든요. 질량이 얼마냐? 맞죠? 오케이. 자, 질량이 얼마나가 문제인데 문제에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써있죠? 뭐라고 되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B. 그죠? 그러니까 얘 M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얘도 M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얼마예요? V죠? 그죠? 서로 바뀐 거잖아, 지금. 운동량이. 그쵸?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지금 EMV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M 곱하기 EV 가고 있고 M 곱하기 EV 그 다음에 얘가 M 곱하기 V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M 곱하기 얼마야? V 다시 그 다음에 얘는 M 곱하기 EV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V 다시 V죠. 예. V 다시는 V 이렇게.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충돌로 A는 정지하였다. 아니요, 속도 있네요. V로. 자, 그 다음에 A가 받은 충격량이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충돌을 할 때 충격량이 다르기가 어려워요. 분열이나 무슨 그 병합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 하면 마이너스 MV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나중 마이너스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EMV에서 MV 뺐으니까 M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방향만 다르고 충격량 똑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방향만 다르고 충격량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네. 이건 살짝 문제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MV고 얘는 MV거든요? 그럼 무조건 MV가 커요. 아시겠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쵸? 근데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우리가 정한 거야. 이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라고. 됐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A의 운동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얼마에서? M 곱하기 EV에서 MV로 감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델타 구하면 알죠? 델타를 구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델타를 구하고 나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느냐인데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감소. 변화량이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증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운동량, 충격량의 문제풀이를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